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구와 절에서 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우리 구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래서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한다, 하나의 뜻을 갖는다, 그래서 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명사 역할도 하고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을 하는 경우를 알아봤었어요. 자, 오늘은 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절은 우리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것, 즉 이루어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 일반적으로 절이라고 합니다. 자, 구에 관해서 저번에 알아본 거 한번 확인을 해보죠. 구에 관해서 종류는 우리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명사구는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했다. 즉 주목보, 우리 앞으로 명사 그러면 주목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주어는 은는이가로 해석되는 거, 그 다음에 목적어는 을룰로 해석되는 거, 그리고 보어는 보충해 주는 거. 이렇게 그러면 우리 명사구라고 했습니다. 형용사구는 우리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명사를 꾸며주더라, 또는 주격 보호나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서 형용사 역할을 하더라, 그러면 형용사구라고 했었습니다. 자, 부사구는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우리 형용사를 꾸며주고 다른 부사를 꾸며주고 동사를 꾸며주면 우리 부사구라고 하더라,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걸 왜 설명하냐면요, 절이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뭐만 대입하면 돼요? 2개 이상의 단어가 아니라 이번에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되겠죠. 형용사구도 마찬가지, 형용사 절도 주어 동사가 이러한 역할을 하더라, 주어 동사가 이러한 역할을 하더라, 그럼 이게 절이 돼요. 자, 절에 관해서 되어 있죠. 똑같아요. 종류에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자, 하나씩 알아볼까요? 명사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더라, 즉 주어 은는이가, 목적어 을을, 보어 보충, 이 역할을 하면 우리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호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예문을 볼까요? 여기 예문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That she passed the exam. 자, 요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made 동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주어,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존재하죠. 그녀가 통과했어 the exam, 시험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건 뭐냐? 바로 접속사입니다. 자, 주어 동사만을 가지고는 이렇게 명사 역할을 한다든지 형용사 역할을 한다든지 하지 못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접사가 없다, 여기 대시라는 접사가 없다, 그러면 어법상 틀려요. 그래서 that she passed the exam, 요까지가 주어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뭘로 해석한다? 은는이가로 해석하겠죠. 주어 역할이니까. 그래서 that she passed the exam, 그녀가 시험에 통과한 것은,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합니다. made 만들었어 her parents, 그녀의 부모님을 어떻게 만들었어? proud 자랑스럽게 만들었어, 목적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요 경우 여기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뭐가? 접주동이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접주동이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을을 역할을 하겠죠. 즉 목적어 역할을 하겠죠. 여기 목적어 역할. 그래서 I know, 나는 알아. 뭘 알아? 무엇을, 이렇게 을로 해석이 되겠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접속사 he, 주어 is telling, 동사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접주동이 어떤 역할을 했다? 을을 역할을 했다.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 know, 나는 알아. 무엇을? That he is telling the truth,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호 역할을 하는 경우 볼까요? 보호라는 건 어떻죠? 보충을 해준다 그랬었죠. 여기 예문을 보시면 the truth, 진실은, 이게 주어가 되겠죠. is 뭐다?
지금 보시면 이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이 자리는 보호 자리가 되겠죠. 진실은 이다 그럼 말이 안 되니까 이 자리에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호 자리에 들어간 것을 보면 이렇게 접속사 that, she 주어, 접주동 right 이렇게 접주동이 즉 접속사 주어 동사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보호 자리에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 이 경우를 보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he truth 진실은 사실은 is 뭐다? that she lied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호 자리에 들어간 경우 즉 명사절인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하나 더 알아볼까요? 자, 여기 예문 보시면 my question 내 질문은 이다 뭐다? whether가 나왔네요. 우리 whether 처음에 시작할 때 기초과정 시작할 때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접속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됐었죠. 그럼 이 she가 주어가 될 테고 willcome이 동사가 되겠죠. 이렇게 접주동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비동사 뒤에서 보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my question 내 질문은 is 이다 뭐다?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whether she will come 그녀가 올지 안 올지이다. 그러니까 내가 의문이 드는 건 바로 그녀가 올지 안 올지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 이렇게 보호로 쓰인 경우를 각각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사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호라고 했어요. 주어, 동사 단독으로는 어떤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접속사를 딸려와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죠? 은는이가 주어 역할, 얘가 목적어 을룰로 역할, 그리고 보호 자리에 이렇게 각각 들어가서 우리 명사절인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형용사절. 우리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 즉 접주동이 뭘 꾸며주겠어요? 형용사절이니까 명사를 꾸며줘야 되겠죠. 명사를 수식해준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형용사절을 다른 말로 관계사절이라고 합니다. 즉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로 불린다. 또 이렇게 수식을 받는 명사를 우리 다른 말로 선행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주어 동사 접주동이 있는데 여기 있는 접속사가 우리 관계사예요. 관계사. 근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준다. 근데 이 앞에 있는 명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선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사를 다른 말로 형용사라고 해요. 형용사절. 관계사절을 이렇게 형용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예문 하나씩 알아볼까요? The teacher. 선생님이. 자, 여기 보시면 관계사가 나왔어요. 관계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복잡하니까 우리 중등영문법에서 간단하게 그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who부터 한번 묶어볼게요. 이게 접속사 역할을 하죠. 그럼 주어가 어디 있어요? 주어가 없네요. 이건 왜 그러냐? 관계사가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해서 그래요.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하더라. 그래서 who taught me English까지 이렇게 뭘 꾸며줘요? 앞에 있는 teacher를 꾸며줘요. 그래서 나에게 English 영어를 taught 가르쳤던 선생님이 요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죠. is 어떻다, very kind 매우 친절하시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좀 어렵죠? 형용사절은. 자, 다시 이렇게 꾸며준다. 뭐가? 접주동이. 근데 이 경우는 who가 우리 관계사에서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주어 역할도 같이 해주더라. 그래서 주어 접주동이 여기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접주동부터 요까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더라. 그래서 이런 걸 선행사라고 하더라. 그래서 선생님, 어떤 선생님? 나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선생님은 is 여기가 동사예요. very kind 매우 친절하셔. 다음 문장도 볼까요? 여기 선행사가 존재하죠. 이게 주어예요. The person whom 이게 관계사죠. 접속사. 관계사이면서 접속사 역할을 하더라. 그 다음에 이게 주어가 되겠죠. met이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접주동이 관계사 주동이 앞에는 the person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The person whom you met yesterday. 네가 어제 만났던 그 사람은 is. 이게 동사가 되겠죠. My uncle. 내 삼촌이야. 이렇게 되겠죠. 다음 예문을 볼게요. This. 이것은 is. 주어 동사 나왔죠. 이다. 뭐다. 여기 이제 보호죠. 보호 자리에는 우리 명사도 들어간다고 했었죠. 자, 여기 보이네요. 관계사가. 자, 여기 주어 보이죠? borrowed. 동사 보이죠? 그래서 요까지가 앞에 있는 the book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this is the book. 이것은 책이야. 어떤 책? 내가 borrowed. 빌렸어. from the library. 도서관에서 내가 빌렸던 책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 선행사라고 하더라. 그래서 여기 예문을 다시 확인해 보면 This is the book which I borrowed from the library. 자, 도서관에서 내가 빌렸던 이게 이렇게 꾸며지죠. 책이야. 이것은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예문 I like. 나는 좋아해. The cake. 그 케이크를 목적어죠. 근데 목적어면서 명사죠. 자, 여기 접속사 나왔죠. 우리 that 관계사로 쓰입니다. 자, you 주어 나와 있죠. 동사 나와 있죠. 그래서 that you made가 앞에 있는 the cake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나는 좋아해. 뭘 좋아해? 네가 만들었던 케이크를 이렇게 꾸며줬죠. 그래서 다 뭘 꾸며줬죠? 지금 여기 관계사, 즉 관계사 우리 접속사로 본다 그랬죠. 주어 동사 또는 주어가 같은 주어 역할까지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자, 얘네가 어떤 역할을 했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줬죠. 다 똑같아요. 요렇게 꾸며주고 Who taught me English가 앞에 있는 the teacher를 꾸며주고요. 명사를 꾸며줬죠. Whom you met yesterday가 앞에 있는 person을 꾸며주고. 자, 이 경우는 which I borrowed from the library가 앞에 있는 the book을 꾸며주고, 이 경우는 that you made가 앞에 있는 케이크를 꾸며줬죠. 다 명사죠. 명사면서 이것을 우리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형용사절을 알아봤어요. 형용사절은 관계사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부사절 하나 남았죠. 부사절이라는 건 어떻다? 주어 동사가 형용사, 부사, 동사를 수식해준다. 그런데 이게 참 부사 파트에서는 이 부사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 이게 형용사를 꾸며줬는지 부사를 꾸며줬는지 아니면 동사를 꾸며줬는지 굉장히 헷갈려요. 자, 그럴 경우에는 요걸 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주동이 나와 있고요. 컴마가 있어요. 이 부분을 부사절이라고 해요. 컴마가 있고, 이 뒤로 가면 컴마가 사라지죠. 여기 컴마가 여기 뒤로 가면 사라져요. 이걸 부사절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경우를 보시면 부사절을 좀 찾기가 쉬워진다. 이 문장 같은 경우 컴마를 찾으면은 여기 컴마 앞에 이 부분이 부사절이구나. 근데 이 경우는 우리 하나씩 알아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 예문 나는 will call you. 너한테 will call 동사 나왔죠. 너에게 전화할게. 이렇게 되겠죠. 언제? When I arrive home. 내가 집에 도착할 때. when이라는 접속사 나와 있죠. I라는 주어, arrive라는 동사, 즉 접주동이 주어 동사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전화할게. 언제?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전화할게. 이렇게 동사를 꾸며줬죠. 자, 이 경우 이렇게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 볼까요? She was late. 그녀는 늦었어. 여기까지가 늦었어. Because. 왜 늦었어? 이렇게 late라는 늦은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줬죠. 그래서 왜 늦었어? Because she missed the bus. 그녀가 주어 나와 있죠. missed 동사, bus 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늦었어.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예문 볼까요? 여기 컴마 보이시죠? 이건 참 구분하기 쉽죠. 여기도 컴마 보이고. 자, if라는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it 주어, rains 동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접주동이 이렇게 끊어서 부사 역할을 했다. 그래서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 if는 뭐뭐 한다면. 그래서 내일 비가 온다면
We will cancel. 우리는 요까지가 주어겠죠. 취소할 거야. The picnic. 소풍을. 우리 내일 비 오면 취소할 거야. 소풍을. 이렇게 되겠죠. 비가 온다면. 그래서 이 경우 지금 참 헷갈려요. 이게 뭐 동사를 꾸며줬는지 부사를 꾸며줬는지 형사를 꾸며줬는지 이 경우. 그래서 부사 같은 경우는 많이 문장을 봐야 돼요. 많이 보고 접해 봐야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컴마 있는 이 부분을 부사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예문 볼까요? althouggh는 비록 뭐뭐이지만 그가 was tired 피곤했지만 이렇게 되겠죠. 그가 비록 피곤했지만 그래서 접주동이 이렇게 컴마 앞에서 부사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he continued working 그는 continue ing는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 이렇게 일했어. 비록 그가 피곤했지만 그는 계속 일했어. 자, 이거는 이제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녀는 studies hard 열심히 공부해. 뭐 하기 위해서? 우리 so 대시 이렇게 붙어서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이렇게 그녀가 can pass the exam 나와 있죠. 그래서 so that이 접속사로 쓰인 거예요. 이 경우 so that she can pass the exam 그녀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can pass 동사 나와 있죠. 그래서 접주동 이렇게 해서 이게 부사절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부사절은 좀 여러분 많이 보셔야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절에 대해서 이렇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자, 절을 분류할 때는 또 다른 분류법이 있어요. 이렇게 절의 다른 분류법이라고 되어 있죠. 등위절과 종속절 이렇게 다른 분류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볼게요. 이런 걸 우리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and, or, but 이런 거를 그래서 우리 and, or, but 같은 경우 등위 접속사라고 그래서 병렬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뒤에도 주어 동사, 앞에 ing가 나오면 뒤에도 ing 이런 식으로 앞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뒤에도 to 부정사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and는 그리고 or는 또는 but은 그러나 이런 뜻이죠. 자, 여기 예문 보시면 그녀는 likes music 음악을 좋아해. 그리고 그는 plays the guitar 기타를 연주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가 연결을 누가 해줬죠? 등위 접속사 and가 연결해줬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등위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음 you 주어 can stay here 너는 집에 머무를 수 있어. or 또는 you can 너는 이게 주어가 되겠죠. can leave 떠날 수도 있어. 동사가 되겠죠. early 일찍 그러니까 너는 집에 머물거나 지금 일찍 떠날 수도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도 지금 or라는 등위 접속사가 이렇게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를 연결해 줬다. 그래서 등위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 I want it to go 동사가 되겠죠. 나는 가기를 원해. go hiking 등반하러 가기를 뭐 도보 여행 가기를 원해. 이렇게 되겠죠. but 하지만 그러나 it start 이렇게 주어 동사 나왔죠. the rain 비가 왔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를 but이라는 그러나라는 등위 접속사가 연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이 절들 주어 동사 이것들을 우리 등위 절이라고 합니다. 자, 절의 또 다른 분류법 볼까요? 종속절. 이번에는 종속절. 자, 종속된다는 게 뭐가 있어야 되죠? 주종관계라고 해서 주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종이 있어야 될 테고 그래서 주절이 있고 종속절이 있어요. 그러면 주절이 중요할까요? 종속절이 중요할까요? A란 사람이 뭔가를 얘기를 할 때 주절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겠어요? 종속절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겠어요? 주절이죠. 하고자 하는 말은 주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주절에 종속된다. 얘네들은 근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종속절이라는 게 이렇게 접주동으로 돼 있겠죠. 접주동으로 어떤
주절에 종속되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문 보면요. I stayed home. 나는 집에 머물렀어. Because 왜냐하면 it was raining. 비가 왔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비가 왔기 때문인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집에 머물렀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집에 머물렀다가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종속절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 stayed home. 나는 집에 머물렀다. Because it was raining. 비가 와서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She will come. 그녀는 올 거야. If 만약에 she finishes her work. 그녀가 일을 끝마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녀가 온다는 게 주절이겠죠. 그 다음에 이게 종속절이겠죠. 여기 다 접속사가 존재합니다. Because는 왜냐하면, if는 만일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겠죠. 다음 He was happy. 그는 행복했어. 접속사 나와 있죠. 주어 동사 나와 있죠. 이렇게 주어 동사. He passed the exam. 그가 시험에 통과해서 행복했어. 그래서 행복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절이 되겠죠. 이게 종속절이 되겠죠. 마찬가지 대접속사. 다음 We can start. 우리는 출발할 수가 없어. 언제까지?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라는 접속사입니다. 여기서는 everyone arrives. 모두가 도착할 때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접속사 이렇게 해서 주절, 여긴 종속절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절의 또 다른 분류법으로 우리 등위절과 종속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절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절은 일단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게 절인데, 이렇게 절의 종류에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명사절이라는 건 우리 영어에서 명사 그럼 뭐라 그랬죠? 주어, 목적어, 보어라 그랬죠. 그래서 주어는 은는이가, 목적어는 을를, 보어는 보충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가, 근데 주어 동사 단독으로는 그렇게 쓰일 수 없으니까 뭐가 같이 들어가죠? 접속사가 같이 들어가죠. 즉 접주동이 은는이가로 해석되면 명사절로서 명사절의 주어로 쓰였다. 접주동이 이렇게 을을 자리에 들어가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서 을로 해석됐다. 그러면 우리 명사절의 목적어로 쓰였다. 그 다음에 접주동이 이렇게 보호 자리에 들어가서 뭔가를 보충해 줬다. 주어를 보충해 주거나 목적어를 보충해 주겠죠. 주격 보호, 목적 보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명사절의 보호로서 쓰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형용사절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다른 말로 관계사절. 그래서 우리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했죠? 명사를 꾸며줬죠. 명사를 수식.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뭐가 접주동이 꾸며줬다. 그래서 이 명사, 꾸밈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이 접속사 이런 걸 우리 관계사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부사절은 복잡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접주동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주어 동사 있으면 이 컴마 앞부분. 근데 기본적으로는 부사가 어떤 역할을 하죠?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꾸며주죠. 다른 부사를.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접주동이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꾸며주면 우리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절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번 강의와 함께 우리 구와 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몇 번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아마 이해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초과정, 남은 과정을 강의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